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출발합니다.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나름 다사다난했습니다. 7월의 첫 주였고요. 하반기의 시작이었죠. 출발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일단 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컨센보다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파티가 벌어졌다고 해도 될까요? 덕분에 2860선을 또 안착을 해줬고요. 삼성전자도 87,000선을 뚫고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잔치가 또 벌어졌었죠. 바이오주가 코스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이오들이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머니왕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무방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잠시 후 좋은정보위원과 돌아올게요. 머니투데이 방송의 베스트 어드바이저시죠? 좋은정보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유난히 표정이 또 밝아 보이십니다. 한 주 좀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것도 있고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아, 그런가요? 뭐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쯤에서 시장 이야기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7월 들어서는 좀 공격적인 모드를 취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주리 앵커께서도 삼성전자에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뭐 정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10조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삼성전자가 한 3% 가까이 오르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라면 역시 또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볼 것이냐? 역시 저는 여전히 코스닥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 섹터로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계속 보야죠. 근데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금요일 날 슈팅이 나왔던 그런 종목보다는 소위 말해서 눌림목에 있는 그런 종목들, 내용을 갖춘 그런 종목들이 좋을 거고요. 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과 기간 조정을 만족하고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또 뭐 화장품뿐만 아니고 K푸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반도체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찌 되었던 이제 그동안 보게 되면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내렸던 그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신규 상장주도 이제 볼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7월 달은 정말 우리 개인 투자들 계좌가 활짝 꽃이 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7월 달 저는 기회로 보는지 말씀드릴게요.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한번 미래를 예측해 보시자고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가 소위 말해서 이 3종 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고 있어요. 역시 1등 모시는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주봉을 보게 되면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물론 여기서 뭐 끝날지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제는 조금 코스피는 어느 정도 강하게 상승이 일어난 것보다는 조금 스테이하거나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어요. 그러면 코스닥은 어쩌냐? 저는 코스닥을 더 좋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코스피가 이제 형으로서 먼저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은 그동안 덜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면에서 강세 잉태형이 되거든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왜 7월 달은 이렇게 코스닥에서 기회를 보느냐. 일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3종 바닥이거든요. 3종 바닥이고 그때 제가 이제 이날은 겁먹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선이 나오고 또 한 번 양선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나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상장주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제 지수가 2% 가까이 빠지면서 패닉 장세를 유발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때가 기회였을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코너가 황금 맥점 코너 아니겠습니까? 그 황금 맥점을 가지고 수익 내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성공 투자하려면 지수를 보시는 눈이 됐던, 종목을 보시는 눈이 됐던, 다 결론은 뭐라고요? 저점 매수가 답이다. 예,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떨어졌었던 신규 상장주 이제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코스피는 지금 5주 연속 양봉으로 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쉬었던 코스닥이 이제 키 맞추기를 좀 해줘야 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했습니다. 어제 진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거의 다 잘 갔잖아요. 위원님 좀 되게 좋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미 너무 잘 갔는데 네. 또 위원님의 입장에서 이제 남들이 보지 않는 저점 매수 기회가 남아있는 쪽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지금 또 잘 간 종목, 이미 잘 간 종목도 오늘은 조금 자랑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게 참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틀린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하다 보면은 100% 맞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투자분들께 정말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선점을 하시자. 그러니까 저점, 고점에서 선점 전략이 아니죠. 그건 따라가는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저점에서 잡는 게 바로 선점 전략입니다. 우리 주리앵커께서 오늘 또 칭찬해 주셨는데 뭐 저도 이럴 때 보람을 느끼긴 느껴요. 왜 그러냐면 제가 6월 중순부터 이제 제약별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7월 1일 아침 방송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정보의 공방 코너예요. 생뚱맞게 말이에요. 다 시장은 뭐 반도체, 물론 반도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수익 위주로, 실전 매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걸 때 저는 생뚱맞게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언제냐면 7월 1일 날 아침 7시 45분 방송입니다. 장 시작 전이죠. 근데 그때 제약업종이 좋았느냐?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수익 나는 건 항상 저는 투트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먼저 선점하는, 그 섹터에서 선점하는 전략, 그걸 좀 매크로하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단기 매매 전략, 이걸 투트를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크게 말로 홈런을 치는 종목들을 잡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실전 매매하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좋은 정보의 말로 홈런 종목. 바로 7월 우리가 선점했던 섹터는 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그때는 7월 1일 날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7월 주목할 섹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때는 그랬는데 이 시간 뒤에서 막 반파서 열었는데 지금 이제 선점 섹터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선점 섹터. 우리가 뭐 선점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다. 그 이유가 있어요. 주식은 늘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엘리어트 파동도 다 그 보면은 사이클의 논리예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4년 만에 돌아온 제약바이오 사이클이다.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또 CMO, 예, 이런 소위 말해서 위탁 생산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개발까지 포함한 CDMO, 뭐 이런 기업들이 상당수 많아요. 대표적인 기업을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이 될 겁니다. 캐시카우를 창출한 그런 회사들이 다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굉장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기억하기도 싫으실 겁니다. HLB, 그것이 진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바닥을 다지면서 또 한 번 뭐 FDA 이슈로 해서 급반등이 나왔죠. 이게 전반적으로 얼어붙었던 그 투자 심리의 불씨를 살리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 보세요.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악재 충격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HB에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재가 나왔는데 HB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꾸준하잖아요. 어떤 건 똑같았냐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어선다고 그러잖아요. 잠정치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분기에는 뭐 11조 7천억까지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작년 2분기부터 반도체를 외쳐댔을 때가 업황으로 봤을 때요. 완전 바닥이었어요. 막 그냥 디램 재고 쌓이죠. 낸드 프레시 가격 또 막 떨어졌죠. 나라로 떨어졌죠. 그때가 업황으로 봤을 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요. 딱 어떻게 됐습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던가요? 반도체 섹터들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선점 전략이라는 겁니다. 늘 올른 다음에 복귀해봤자. 그래서 여러분들 뒤늦게 쫓아다니면서 대표적인 뉴스 따라서 매매하는 건데요. 수익들 잘 나시나요? 예,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는, 기술적 지표는 주식시장이 뭐다? 선행 지표도 지표다? 되지만 네. 언어다. 기억났어요. 네. 우리 앵커님 참 뭐 이렇게 그 아리따우시잖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시 소설을 쓰려면은 네. 여러 단어, 네. 언어를 모르고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못 쓰죠. 네. 근데 주식 투자에서 저는 30년 하면서 딱 주식의 언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재료, 뉴스, 사람의 심리, 수급 그런 것들을 다 모아봐서 하나를 직접 나타내는 게 차트예요. 종합 예술품이고 네. 언어예요. 그러면 언어를 알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시를 소설을 쓸 수 있듯이 주식시장에서 차트를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를 포켓팅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머니투데이 애청자분들 제가 왜냐면은 저도 30년 시가면서 완전히 소위 말해서 깡통도 쳐봤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까? 답이 뭘까? 난도보다 선점할 수 있는 그 전략이 뭘까? 그래서 저는 이 기술적 분석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거 차트쟁이냐고요? 아니에요. 그 베이스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반도체 업황도 그 말씀드렸죠. 당연히 트렌드를 아셔야 되고 또 기업들에서 세밀한 분석이 일해야 돼요. 기업 내용이 전제가 돼서 결국은 내 계좌를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바로 이 기술적 맥점자를 잘 잡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자, 이게 지금 자리입니다. 코스닥 제약업종 차트예요. 이거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6월 말까지입니다. 7월 1일부터 지금 제약업종 지수가 첫날이 4.18%. 그러니까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했거든요. 다음날 살짝 눌림 주고 그다음부터 슈팅이 나오고 있잖아요. 업종 지수가 15%가 올랐어요. 몇 거래일 동안? 5거래일 동안이요. 딱 일주일 사이에.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방송이라든가 반방송 보면 요즘 온통 제약바이오죠. 반도체. 올랐으니까요. 네. 이거 뉴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것은 아무도 관심 안 줬을 때 양음. 이미 황맥기, 그러니까 황금 맥점 전략은요. 저를 가져가 주세요. 알려요. 또 하나 결정적인 보여드릴게요. 추세를 보고 매매하시는 것도 이게 하락 추세선, 주추세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만 볼까요? 이평선이 밀집이 돼 있어요. 이평선이 밀집이 되면은 윗바이 됐든 아랫바이 됐든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요. 그럼 보십시다. 제약바이오가 성장률에서 많이 오른 섹터예요? 못 오른 섹터예요? 팬데믹 이후에 4년 동안 지지부지하면서 이게 하락 C파동을 완성하고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 상승했고 좀 매크로하게 보도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도 보세요. 이게 지금 대3중 바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 둘 이렇게 여기까지 3개 나오거든요.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에서 이 캔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게 좀 월봉인데 하락 구간에서 역전된 망치를 노려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점 오고 지금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가 15%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구체로 홈런 종목이 뭐냐. 좋은 정보의 홈런 종목 바로 알테오진이 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최초로 우리가 팬데믹 때에서 600% 수익이 났고, 이제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보게 되면 옛날까지 합치자면 1585%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중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거 픽션입니다. 비현실적인 수익이에요, 사실. 이제 지난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서 공부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핵심 투자 포인트는 요즘은 이제 그 제약바이오에서도 이중 항체, ABL 바이오가 그거죠. 그 다음에 ADC라고 했어요.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반해서 키투르다.
SC 제형주사예요. 그러니까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시간도 짧고 고통도 덜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결국 바이오시밀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 머커사하고 266억 정도 이미 그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앞으로 있잖아요. 2027년부터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계속 마일스톤이 쌓여요. 그래서 3,600억, 26년에는 27년에는 뭐 한 7,100억, 그 다음부터는 몇 줄에 따라서 소에서 4%씩 노약비를 받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런 실적 선행에서 움직이죠. 아까 우리 주례했던 선행에서 움직인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되고 실질적으로 1분기에 작년에 전체 적자였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캐시카우 창출한 기업들이 다수 있다. 대표적인 알테오젠은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알테오젠이 1분기 영업이 176억이에요. 매출이 380억에서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우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술적 맥점 자리, 이건 파이프라인은 제가 생략할게요. 이거 뭐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이 정도 제가 공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럴 때 여기서 이제 제가 600%를 만들었는데 이제 왜 제가 이거 아까 1580%는 픽션이라고 그러냐.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만 이 종목을 통해서 선점 효과가 어떤 거고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종목들에게 공부하시자 그런 차원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볼까요? 두 번째 말로 홈런 종목은 바로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이건 133% 상승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제약바이오로 보자 할 때 늘 3면방 말씀드렸어요.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그 다음에 이때 또 하나가 있어요. 설명드렸는데 리가캠 바이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ADC 원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임상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요. 중국의 푸싱이라든가 일본의 다케다, 영국의 익수다 뭐 이런데 한 8조 7천억 정도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8조 7천억이면 야 어마무시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아까 알테오젠은 266억 캐시카가 들어왔지만 이 회사는 계약금 받은 것은 아직 엠바고입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 이렇게 규모를 하겠다. 뭐 잘 될 경우에 그런 이제 옵션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액면으로 봤을 때는 8조 7천억이 있다. 라이센스 없이.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을 주목하는 게 오리온이 최근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레고캠 바이오인데 회사 이름도 바꾸고 대기업 후광 효과도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공부되시죠? 이게 기업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약바이오 가니까 남의 장애하니까 나도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주님께서 큰 종목들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또 대기업 후광 효과를 받고 그런 기업들이 간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가캠 배우는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쭉 있고요. 여기에.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보면 라이센스 아웃이 나와요. 이걸 다 합치면 8조 7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마일스톤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은 게 이것도 뭐 되나요? 130억, 한 230억, 한 뭐 400억 정도 되고 또 여기도 좀 들어왔군요. 1,300. 이건 제가 얀센에 들어왔는데 이건 제가 공부를 못했네요. 여기에 보면 총 계약 금액이 대략 8조 7천억 정도 된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 내용은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역시 저점 매수 맥점이 답이다. 이 마디마디에서 133%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실전 매매하고 결부시켜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결국 나한테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트는 좀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알토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지도 공략해서 뭐 좋은 이렇게 수익도 났습니다만은 이제 삼천당 제약은 조금 그러니까 대중과 결을 달리해서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은요, 한 178% 초단기에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 바로 황반 변성, PFS 주사제 플러스 비만 치료제. 요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시장에서 회조가 되는 게 GLP-1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만병통치약으로 툭해요. 원래 이게 당뇨병을 치료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 써보니까 몸이 빠지네. 그래서 이게 뭐 노보나디스크라든가 1112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되고 또 이것이 요즘 뭐 다른 이런 뭐 적용증도 뭐 대머리까지 뭐 치료도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GLP-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로 보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ADC, 이중항체, 그다음에 또 최근에 나오는 게 바로 GLP-1이다. 이런 것들 종목들이 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이건 제가 이따 그것도 무반색 대략 얘기를 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사는 아일리아 시밀러 이걸 가지고 유럽 9개국에 독점 공급한다. 또 엊그제는 또 일본도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계약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글로벌한 진출이 된다. 근데 최근에 짧게, 그러니까 왜 이거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 맥점을 보실까요? 사실 이게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제 100% 단숨에 100% 올랐던 거예요.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때 어떤 그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이 특허 분쟁이 생긴다. 그래갖고 뭐 캐나다 그것도 다 어떻게 소위 말할까 기자 얘기를 좀 제가 침수 보험대에서 확대해서 가면 그것도 뻥이야. 쉽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회사에서 전화도 해보고 그 회사에 또 공개도 그거 봤어요. 반박도. 그 논리적으로 유추했을 때 야, 이 기자가 진짜 정확히 디테일하게 아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아침 방송에서 수없이 여러분 AS 드리고 직금이 저점 기회입니다. 라고 해서 98,000원대부터 10만 원까지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바로 제가 목요일 아침에서도 AS에 드렸는데 이게 딱 어제 기분 좋게 20만 원 찍었어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삼천당 제약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외에도 뭐 오늘 제가 바이오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점 효과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화장품 같은 거 코스메카 코리아도 4월 1일, 5월 2일 집중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아침 방송에서 153%, 우진엔텍 이것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SMR 전력 인프라 많이 오른 종목이 부담된다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바로 SMR이다라고 해서 우진혜택도 이거 한 8번 공략한 것 같아요. 마디마디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면서 한 90% 가까이 에코엠 드림 정부채 만드는 회사죠. 한 75%또 나오네요. CNC 인터내셔널 57%또 삐아 같은 경우는 그냥 3일 만에 뭐 아주 저점 잡아서 상한가 뽑으면서 54% 이런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하세요. 맞아요. 시장이 좀 까다롭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무리한 종목만 가니까 야, 나 지금 이렇게 잡을 수도 없고 내가 물린 종목 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네.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돌파가 필요한데 오늘 제가 왜 특별히 말씀드리냐면 이게 다시 한번 잡아주실래요? 삼천당 제약, 알트웨젠 그런 게 의해서 7월을 빛낼 바이오 히어로즈 삼천당 제약을 지을 그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무방 좀 제가 앞에서 더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네. 오늘 그 아픈 계좌를 가지시고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실 분들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거든요. 네. 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죠. 조금 더 눈을 돌려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지금 아직 주목받고 있지 않은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엔 저희 포착주들 흐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가고 있겠죠, 위원님? 예, 뭐 이번 주 그냥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제가 이따 뒷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3천원에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 20만 원 찍었는데 지금 3천원짜리가 그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전 못 사요. 지금 어떻게 사요? 못 사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은 남들이 안 볼 때 아까 삼천대약이 대표적으로 98,000원대에서 단기간에 10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답이 저점 매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 내용 있는 종목들인데 오늘 지금 이번 주는 짧게 갈게요. 첫 번째 민테크가 있습니다. 민테크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한 16,000원짜리가 얼마까지 8,000원대까지 빠지면 그 사이에 펀더멘탈 변화는 없거든요. 다만 시장 흐름이 좀 안 좋고 또 신규 상장주가 많이 상장되니까 수급에서 딸리고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7월 달을 왜 신규 상장을 보느냐. 이게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다이버지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바닥이었잖아요. 이것도 한 뭐 8% 정도 상승이 일어났고 또 바이오에서는 이건 함께 공부해 보십시다. 이게 뭐냐면은
양양 패턴, 이수연 밑꼬리 패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딱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상승되면 눌림이죠. 이게 바로 여기서 23%나 올랐어요. 잘 아실 겁니다. 예, 치매 진단 키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또 신규 상장에서 시어스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이것도 음선이 몇 개 나오죠? 5개부터 잡으면 이것도 한 9% 정도 이게 상승이 일어났다. 그런데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우리가 또 공부할 대목이기도 해요. GS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한 4조 4천억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가스, 그 다음에 석유 사업을 하는데 GS 그 그룹 지주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저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구매와 맞추고 장대, 양봉, 불기둥 그런 거 착착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주식은요, 내 계좌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 보면은 워렌 버핏 그 형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투자의 제일 덕목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제2 덕목이 뭔지 아세요? 제1 덕목을 잃지 않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쯤에 사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죠?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보실까요? 이것도 얼마였냐면 5만 한 8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것이 어디까지 빠져요? 4만 5천 원까지. 이게 소면서 매집봉이에요. 아까 봤을 때 이평선 밀집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직장 다니시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초보시던 우리 그러니까 주린이 수준의 그런 분들도 다 유치원수에 다 수익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9% 내는데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아마 강남 스타일, 그 강남 사시는 분들은 제가 평을 내는 게 아니고 이러면 3일 동안 3%야? 3일 동안 9%야?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는 왜 대부분 개업사는 이럴 때 매수해서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좀 외람되지만 30년 경험자로서 이렇게 지금 투자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 빠져요? 15%, 20% 빠져요. 그런데 여기서 눌렀을 때 이 맥점에서만 9% 정도 상승했다. 이런 종목들을 좀, 물론 뭐 계좌가 좀 많이 아파서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으시겠지만, 우리가 바쁠수록 돌아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아 보여요. 앞으로 내일부터 또 가스 요금도 인상한다니까 이것도 뭐 수혜가 예상되고,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수급도 봐요. 쓸어 담잖아요. 황금 맥점이 잡은 다음에 쓸어 담잖아요. 메이저들이, 특히 기관들이에요. 이런 것들, 저는 아까 그러니까 뭐 피플바이도 23% 올랐지만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D&D 파마텍이 있어요. 이것도 바이오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낮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아침 방송에 이게 다 맥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어제 22% 정도가 올랐다. 그 다음에 또 SK 이터닉스라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SK 이터닉스 같은 것도 결국 SK 가스가요, 지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한 11% 상승이 일어났네요. 자꾸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그들이 몰려다니는, 그러니까 장대양봉, 적산병, 상한가, 임박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희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전문가마다 다 특징이 있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판단이 여러분께서 하시되, 좋은 정보는 정말 아까 패러다임에 앞서서 먼저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를 하더라도 리스크가 최소한 적은 거 바다에서 잡아간다. 뭐 이것만 서로 함께 뭐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부분도 또 다르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같이 함께 또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희 정리하고 잠시 후에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더더욱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눈 크게 뜨고 또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튜토리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점에 내용 있는 종목, 특히 시대의 흐름과 부합해서 그 재료는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 있는 종목 저점을 잡으면 좋은 게 뭐냐면 단기 수익은 단기 수익대로 하면서 또 길게 보면 계단식 상승 파동 이루면서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종목.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귀에 익으실 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뭐 미국에서 한 2028년까지 이미 다 소위 말해서 입도 선매라고 그럴까요? 다 이제 그 계약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사실 황금 맥점은 어디서부터 포착됐느냐? 이때부터 포착이 되는 거예요. 조금 기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양양 패턴에서 해서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보실까요?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이게 음선 났을 때에서 꾸준히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도 한 300%가 넘는 그런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같은 궤를 하는 같은 동일 테마 재룡 전기가 있습니다. 재룡 전기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평선 밀집 종목을 꼭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평선 밀집은 어떤 뜻이냐면 소위 말해서 이평선 정렬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끼를 꼬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굉장히 지루해요. 지루해져.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인내력이 없고 이 회사에서 확실한 어떤 신임이 없어지면 다 매도하게 만들어요. 그다음부터 이건 좀 이런 용어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실전 매매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쫀쫀이 뛴다고 합니다. 그들을 팔게 만들거든요. 이때로 점핑 나거든요. 그러면 이평선 밀집에서 딱 이 황금 맥점에서 포착돼서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고 단순히 여기서 한 번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음봉 3개 다음에 과매도권에서 또 한 번 포착 이렇게 계단식으로 일어나서 상승이 일어났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미반도체 10배거를 가져온 종목입니다. 사실 한미반도체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업황으로 해서 작년 3월에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1100% 올랐는데 엊그제도 이게 봐요. 내가 하는 팁을 드릴게요. 자, 이건 올해 이것도 양념 나오죠? 또 이때 양음양 나오죠? 이 마디마디가 있는 거고요. 저 실질적으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음선 다섯 개거든요. 근데 그날 이거 DI하고 차트를 보세요. DI하고 이거 동시에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실전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이건 부담 없겠다. 근데 높게 시한 게 벽이야. 그래서 높게 시해서 음선이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격 조정 성격이거든요. 반도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점 잡으면 이럴 때 잡지 마시고요. 저점 잡으면 역시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가 실전 매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코스메카 코리아 아까 다 말씀드렸다시피 요것도 어느 때 잡는 거냐. 요것도 코스메카 코리아도 한 160% 정도 올랐는데요. 사실 요것도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게 3월 달이에요. 3월 달은 그때 제가 어떤 여름이 참 봄이 온다. 노출의 계절이다. 뽐내고 싶다. 제가 키워드 이렇게 방방송 썼거든요. 이때부터 실적은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K뷰티가 난리죠. 미국에서요. 여러분들 실적 증가율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동남아, 일본이 잘 팔리니까 이렇게 오르죠. 특히 중소기업들,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또 코스맥스 이런 것들은요.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패밀리 SC, 이것도 일본에서 히트하고 있는 회사 자리 한번 보실까요? 다 이렇게 이평선 밀집 또 이게 역전내망치의 도지 그러면서 한 130%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화장품이 바로 선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CNC 인터내셔널까지 이게 다 저점이란 말이에요. 실적 얘기 나오기 전에 이미 기술적 지표는 나한테 매수를 알려주는 거죠. CNC 인터내셔널 바로 자리가 4월 3일 자리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서 한 68%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알테오젠을 봅시다.
알테오젠 또 한번 공부하시기. 이게 이제 지지부진하면서 소위 말해서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거 어떤 단계라고 그랬죠? 조주의 단계.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는 단계. 누구? 그분들 매도하게 만드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이편수 밀집이죠. 딱 음선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여기서 보면은 노란색이 비치기 시작해요. 이 노란색은 뭐냐면은 이 스타캐스트리 지표인데요. 여기서는 뉴스에 안 나오고 시장에서 회자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술적 지표는 나한테 매수를 알려줘요. 이때부터 급등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는 양음약 패턴을 공략했고 금요일 날 어제죠. 이것도 이게 십자 도지거든요. 노란색이죠. 공략해서 어제도 좋은 수익이 났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보십시오. 떴을 때 잡은 거 하나나 있나요? 다 맥점인데도 쉽게 상승이 일어난다. 그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J2K 바이오가 있습니다. J2K 바이오 참 이것은 우리가 진짜 공부할 그런 패턴들이에요. 이 종목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맥점 잡는 법이에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수익 난거 자랑을 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이건 저 기법 강의예요. 자, 첫 번째가 유수연 밑꼬리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눌림이었죠. 이런 것은요 거의 황금 맥점 전략 남다 3인데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요. 그래서 삐아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양음이에요. 그러면서 역시 눌림이죠. 이때부터 딱 밴드 기준선 찍고 이때부터 상한가까지 뽑았단 말이에요. 멋있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는 맥점을 하면은 우리가 단기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삐아 또 한번 나오네요. 삐아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것이 바로 일수형 밑꼬리 패턴이죠. 이때에서 상한가에서 이틀 동안 55%,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은 뉴스 따르는 거 자제하시고 파란색 숫자 음선을 즐겨라. 이거예요. 음선 몇 개 나오나요? 상승한 다음에 눌림이죠? 5개 나와서 10일부터 11일, 12일까지 완전 저점에서 제대로 공략해서 58%나 상승했네요. 바로 삐아 같은 거, 이것은 우리가 한 10번 정도 공략을 해서 아주 좀 따뜻하게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게 저점 매수가 다 답이죠. 태성, 우리가 실제 공략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상승 다음에 눌리면서 아주 그냥 유리기판 거기로 엮이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났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한국석유, 최근에 이것도 여러분 제가 투자의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석유를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뭐 대왕거래 테마, 유전 개발, 동해안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황금 맥점이 포착한 건 바로 이 자리였어요. 좀 전에 급등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께 이런 말씀 무반에서 많이 들었는데 수익 났다고 그 뒤늦게 가담하시는 분들 여기서 또 한번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익 났다고 할 때는 그냥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려요. 현실적으로 축하해줘 따라가시는 맛이라고. 근데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거의가 수익 났다 그러면 그런데 좀 몰입이 되고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경험자로서 좀 아쉽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양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충남 그 서천 장항에 있는 공장이 있는데 저 고향이 있는데 이것도 이편수 밀집에서 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김밥, 냉동김밥 미국 그 히트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럼 다 보고 DI를 보실까요? DI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수익 났다고 시장에서 회전될 때예요. 이때는 쉬시라고요. 30% 빠졌죠. 우리는 이때부터 집중 공략해서 단기간에 55% 올랐어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었다. HLB 이것도 이럴 때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황금 맥점이 포착된 건 이 마디마디예요. 많이 내렸을 때. 근데 이걸 우리가 공략했냐고요. 저는 HLB를 아직도 이렇게 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그래도 많이 회복해서 좋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HLB는 조금 더 검증하고 그다음에 자리 잡은 다음에 덜어라고.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조금 아슬아슬한 종목도 저점 잡으면 수익이 난다. 그다음에 또 로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한번 보실래요? 자,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오! 역시 우리 주대현님 아주 장족의 발전에 일취월장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평수 밀집에서 어딨지?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이평수에서 양양음. 그때부터 계속 타고 올라가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말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AS를 하나 해드리면 3천당 제약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3천당 제약은요, 다음에 맥점 올 때까지 엄청난 수익을 드렸고, 단기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93% 수익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잠시 손을 놓을 겁니다. 왜? 20만 원 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저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20만 원 넘은 것은 이제 수익 나시면 축하드리고요. 다음 삼천당 제약 같은 그런 종목을 잡자. 그게 제가 메시지입니다. 네, 다음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 함께 또 발굴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맥점 한번 또 미리 또 짚어봐야겠죠. 아까 제가 이제 K 푸드도 봐야 된다. 화장품도 그렇지만. 그래서 사조 대림, 예, 이런 것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이따 이것은 제가 무방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무방 설명 바로 이어서 또 들어봐야겠죠? 간단합니다. 진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게 그 제가 자료 설명하면서 삼천당 대학 G2열 히어로즈가 없을까요? 저 공부 바이오에서 많이 합니다. 진짜 계좌가 좀 이렇게 많이 아프시고 뭔가 좀 이건 제가 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계좌에 좀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방송이 적합치 않아요. 그래서 잘하면 좀 좋은 상승의 흐름이다. 재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가지고 저희 무방에서 찾아뵐 테니까 많이 놀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공부 많이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좋은정보위원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믿고 보는 이재상의 파인 시그널 순서입니다. 자, 이번 주 주중에도 여러분들 이재상 위원과 함께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위원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코스피 이슈도 그렇고 좀 꽤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 위주로 많이 가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또 중소형주도 가는 종목은 갔을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떤가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대형주가 가는 것처럼 느꼈던 거는 삼성전자가 한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대형주 위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은 나스닥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고 이격이 벌어졌을 만큼 굉장히 큰 강세를 띠고 있고 오히려 다우지수는 좀 횡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지만 실제 코스피의 특정 종목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락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내용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네, 왕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왕의 귀환을 해서 드디어 뭔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삼성전자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갑자기 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차익 실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왕의 귀환이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좀 또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자, 왕의 귀환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바이오에서 왕의 다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죠. 자, HLB가 드디어 귀환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급락이 있었죠. 이게 이제 5월 달에 이런 급락이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급락 구간이 꼭 필요했던 건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FDA 승인이 일단 보류가 되면서 이런 급락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 알테오젠 HLB입니다. 뭐 제가 뭐 이 바이오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네, 바이오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는데, 네, 바이오가 지금 이제 HLB가 12월 달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3월 달까지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HLB의 특징은 과거에도 수년 전에도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냈죠. 일단 올라오면은 200~300%는 기본적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지금도 이때 분위기를 보시면은 이때가 거의 이제 3만 원대가 12만 9천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FDA 만약에 승인이 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죠. 네, FDA가 이때 시점에서 승인이 났다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네, 저는 또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차익 실현들이 저 12월 이때 바닥권에 3만 원대부터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20만 원 주변에 근처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 전에도 한 번 더 꺾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미리 하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FDA에서 5월 달에 저런 급락이 나오는 FDA 승인이 안 나서 5월 달에 급락이 나왔지만 중요한 핵심 사항이 있죠. 이 FDA에서 반려할 때 당시에 재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재신청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FDA에서 승인을 드롭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걸 추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번 주에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런 상승세가 나온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FDA와 항소제약과 HLB가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게 승인이 안 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 상태에서 봤을 때 시설 보안이라든지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승인이 안 난 게 아니라는 거, 그게 결론이 나면서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이제 재신청을 하는 그런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이 들어갈 텐데, 그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위치는 다시 이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재신청을 했을 때 승인이 날 수 있는 확률이 93%입니다. 그러면 재신청이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지금은 신청 이후에 이런 급락 사태를 다 만회해서 바로 이 급락이 나왔던 이 저점을 바로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악재들을 다시 밟고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HLB가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항상 거래량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급락이 나왔을 때의 거래량, 그죠? 급락이 나왔을 때의 거래량, 그리고 올라와서의 또 거래량. 지난주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이 바닥에서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 있죠. 그렇다면은 이 거래량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지금부터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가는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이제 돌파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전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것이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LB 그룹주가 여러 개가 있죠. 뭐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 상한가가 4개가 나왔습니다. 자, 4개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점점 이 그룹주가 리보세라님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그걸 만회하는 그런 어떤 갭을 메우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HLB 파라진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HLB 제약 그리고 HLB 생명과학까지 3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HLB 제약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 하락했던 이 저점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 악재를 전부 다 만회를 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도 계속해서 매수가 가능하다. 아,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간다는 거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대략적으로라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제약은 리보세라닙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HLB 제약 입장에서는 리보세라닙이 승인이 나게 되면 그 국내 승인은 당연히 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승인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HLB 제약이 지난주에 굉장히 탄력을 받고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LB 제약과 HLB가 같이 올라올 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최근에 HLB 제약이 많이 올라왔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HLB가 더 많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드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적중하면서 HLB가 훨씬 더 어제는 상승폭이 컸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일봉상에서 이런 강한 상승세가 3번이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줄어 있죠.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매도가 안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이때 바닥에서 급락을 했을 때 거래량보다 늘긴 늘었습니다. 자, 늘었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HLB의 경우에는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지만 HLB 제약은 조금 탄력이 늦을 수도 있겠다.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그룹 관련주 중에서 약간은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리보세라닙에 대한 신청 날짜가 재신청 날짜가 임박할수록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거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알테오젠. 제가 어제 저녁에 테르가제가 우리나라 식약청 허가를 받을 수 있겠다. 받을 수 있는 과정에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생방송 도중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 테르가제가 FDA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내 FDA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 테르가제 주성분은 히아루로니산인데 이 히아루로니산이 필러에 들어가는 건데 필러를 많은 분들이 적용을 받아보셨겠지만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물에서 유래한 그런 단백질을 이용했기 때문에. 근데 이 테르가제, 알테오젠에서 나오는 이 테르가제는 동물이 아닌 인간에서 유래한 그런 유전자 단백질을 재조합해서 만든 그런 필러 성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순도가 높고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르가제가 2025년도까지 매출 한 1,0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출이 나오기 전에 이미 승인이 이제 어제부로 났기 때문에 이 모멘텀으로 해서 여기서 단가가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보면 거의 한 달가량의 박스권을 조정을 받았고 마침 테르가제가 허가가 난다는 걸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어제 바로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겠죠. 이 정도의 레벨업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알테오젠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바닥권에서도 제가 드렸지만 이제 8시 생방송에서 드렸던 시점이 여기였고요. 그리고 8시 또 생방송에서 또 드렸던 시점이 이 구간인데 지금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는 그리고 이 시간에 계속 리뷰를 해드린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리뷰해드린 거는 많이 올라간 거를 리뷰해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여기서부터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주간이 바로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이 구간에서 똑같이 설명을 드렸죠.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렇게 3주 동안 움직이는 동안 거래량이 없다. 네,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도 거래량이 또 줄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점프업을 하는 그런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주 연속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죠. 자, 알테오젠이 과거에도 움직일 때 보시면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거래가 준 상태에서 폭발하면서 올라갑니다. 바로 이제 이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바로 이제 다음 주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핫한데 제가 이 시간에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한국 BNC의 경우에는 우리가 팬데믹 때 코로나 치료제로 해서 굉장히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BNC죠. 그래서 수년 동안의 조정을 거치면서 올해 초에 다시 한번 이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모멘텀이 뭐냐면 바로 비만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비만 치료제가 우리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걸 아실 거고 뭐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지금 비만 치료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국 BNC는 연초에 한번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과정이고 여러 그 비만 치료제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위치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이 한국 BNC 같은 경우는 프로앱텍이라는 회사에다가 지분을 투자했는데 이 프로앱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이용해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당뇨 그리고 암이라든지 통풍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적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이용해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앱텍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기술력 그리고 판권을 이미 획득을 했기 때문에 생산이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겠죠.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이 차트에서는 월봉이나 주봉 그러니까 과거에 차트를 보지 못하시고 계시지만 과거에 몇만 원이 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바닥권이 지금 3,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는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부각을 받으면서 한국 BNC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올 때 보면은 계속해서 신고점을 돌파 계속하고 있죠.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음봉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물론 이렇게 양봉이 5개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위치가 확실합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고 있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다. 그죠?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바닥에서 영망치가 실리면서 대량 거래가 실리면 그때부터 올라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때 이제 한국 BNC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구간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오히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바닥권에서 거의 한 200%가 올라갔던 종목이 바로 인벤티지랩인데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 동안 조정을 많이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 바닥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대량 거래가 바닥권에서 나왔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하루에 1,0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졌는데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하루에 1,000만 주 이상이 이렇게 터졌던 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과거로 이제 굉장히 회귀해서 보면은 1년 전에 인벤티지랩이 강하게 상승할 때 당시에는 하루에 그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었고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1년 만에 다시 한번 1,000만 주가 터졌다는 거는 여기가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한국 BNC 그리고 인벤티지랩 펩트론은 이미 멀리 올라갔고요. 한국 BNC 인벤티지랩은 다 전부 다 조정을 겪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에 대한 기대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음봉 나왔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3일 동안 거래가 거의 없죠. 예, 숨죽이고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 어떤 그 모멘텀에 의해서 비만 치료제가 다시 한번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고, 그리고 시간에서도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펩토론처럼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어제 저녁에 시간에서도 올랐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또 비만 치료제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벤티지래. 아까 이제 바로 직전에 설명드렸던 한국 PNC의 그런 패턴이죠. 바닥에서 영망치인데 대량 거래가 실렸죠. 네, 여기가 바로 이제 바닥권에서 시작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한국 PNC든 인벤티지 랩이든 공략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로 보입니다. 자, 이 시간에 또 설명을 많이 드린 종목이죠. SKC. 우리가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시장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유리기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리기판의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필옵틱스라든지 JNTC라든지 지금 보고 계시는 SKC라든지. 근데 이제 JNTC가 지난주에 많이 올라서 지금은 조금은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필옵틱스는 굉장히 한 2달가량의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그 종목도 또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런 여러 가지 유리기판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그중에서 가장 견고한 종목이 바로 이 SKC라는 거죠. 네. 지금 이 SKC는 미국의 앱슬릭스의 자회사가 미국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유리기판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보조금도 1,000억이나 받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예, 이 시간에 이제 많이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여러분들 리뷰를 해보자면은 이런 강한 상승폭이 나왔을 때 하프, 네, 중간 지점을 이탈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왔을 때 이 종목의 주포들의 평균 단가는 하프라고 우리가 중간 가격이라고 우리가 대충은 인식을 해보면 어느 정도 폭을 받아서 물량이 확보된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를 판단하려면 우리가 올라간 폭의 절반 이하를 내려갔느냐 아니면은 절반에서 지지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SKC가 최근에 거의 2주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바닥을 잡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죠. 이런 양봉들. 네. 그래서 여기가 어느 정도 횡보관이 끝나면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텐데, 이 시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왜 20만 원에서 꺾였을까? 네. 지금 여기 차트에는 안 나오지만 과거의 SKC의 고점을 보면은 정확하게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 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돌파가 되게 된다면은 20만 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특히나 SKC의 경우에는 여러 자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SK의 그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의 모멘텀이 하나씩 올라올 때 굉장히 강한 주가의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데, SKC가 바로 한 2년 전에 20만 원 찍었기 때문에 그 고점을 돌파하느냐가 이번에 굉장히 관건이다. 특히나 유리기판에 관련된 내용들,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들은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유리기판 쪽은 우상향해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2주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뭐 거의 다 받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거래가 줄었다. 네.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거래가 주는 게 이게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매도세는 다 매도가 됐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래가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하면서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은 거래가 느느냐 줄느냐죠. 그러니까 하락하면서 거래가 는다고 하면은 매도하고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3주째 계속 거래가 준다는 거는 이제 바로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한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HBM을 지금 바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면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강점은 뭐냐면요, 이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와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아직까지 다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량들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왜 필요하냐면은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물량도 받아서 또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겠지만 아직은 테스트에 통과를 못했다는 과정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바로 CXL이라는 거죠. 그래서 CXL에 대한 회사가 두 가지 있죠. 뭐 엑시콘이라든지 네오셈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위치가 거의 다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두 달 동안 이런 조정을 겪었는데 이 두 달 동안의 조정을 우리가 이제 세수대야 패턴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런 세수대야 패턴을 돌파하게 되면은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약점이 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이 자 엑시콘이 이틀째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살짝 꼬리가 닿을 정도로 한 번 더 밀리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올라갔을 때는 정고점 이상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3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엑시콘의 주봉을 보시면은 자 지난 2주 전에 브레이크가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그죠? 거래가 계속 줄었죠.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서 바로 또 영망치가 또 나왔죠. 네,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래량과 영망치가 나왔을 때가 바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의 유니셈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스크러버 그리고 칠리 장비에 대한 수혜주인데 자 이게 거의 이제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가 이런 큰 박스권이었는데 계속해서 신고점을 돌파했고 어제는 눌림을 줬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점을 돌파했는데 거래가 없으면은 매도가 없다라고 일단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뭐 오일선을 살짝 이탈을 했겠지만 그죠? 그래도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니셈의 주봉을 보면은 약간의 고점 냄새가 좀 나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음봉 도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그래도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요 오주선 부근 약 11,000원 정도 되는데요. 11,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KCC입니다. KCC가 제가 이 저PBR 관련주를 말씀드릴 때 은행주가 일단은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KCC라든지 대형주에서 저PBR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KCC를 꼽아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연초 한 2월달, 3월달에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굉장히 강한 이런 변동폭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코스피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는 실제로 코스닥보다 굉장히 변동폭이 커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일일 변동폭이 크면서 빨리빨리 하락했다 올라오지만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승하는 그런 속도 그리고 하락하는 속도를 보면은 좀 지루할 정도죠. 이래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KCC가. 그래서 뭐 이 회사는 이제 건설 자재라든지 이런 걸 이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에 좀 민감함이 있다는 게 그게 좀 약점이긴 하지만 건설 자재 쪽이 꾸준하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KCC가 지금 저PBR이라는 거는 그 저PBR 섹터에 대한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이 뭔가 확장성을 띌 때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도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신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구간이죠. 이평선이 모였을 때 쏘고 다시 모여서 쏘고 이렇게 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서 가고 있다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왕에 귀환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왕만 갈 것이냐, 왕자들도 갈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올라가면 좋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별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섹터별 종목 대응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의 왕이 귀환을 했습니다. HLB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알테오젠
이런 상승세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치킨데이죠. 치킨 3마리도 공개 방송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한가만 다양한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종목별로 선택과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재상 위원과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파인 시그널 전략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저희 종목들 중간 점검 해보기 전에 이재상 위원 시각에서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살짝 점검하고 갈게요. 네,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도 다우지수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요. 나스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제가 우려했던 거는 이제 워낙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격 차이가 굉장히 벌어져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 지금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나스닥의 조정은 예상을 좀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우리가 미국 시장과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시장이 오늘 뭐 금요일 날 올라왔던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이 안 간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갔을 때도 여러분들 계좌에 어떤 빨간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포트 조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의 상반기,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가 있는데요. 뭐 이런 어떤 언론 플레이를 했을 때 여기서 어떤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사실은 미국 시장과 이렇게 연동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연동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시장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를 힘입어서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의 뭐 매크로 지표를 꼭 참고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만의 또 특징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이재상 위원과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이제 또 종목들 중간 점검해 볼게요, 위원님. FDA 충격 이후에 HLB 관련주들이 다시 이제 좀 딛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HLB 제약 한번 만나볼까요? 네, HLB 제약 뭐 지금 워낙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더 갈 것이다. 그리고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타임이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HLB 제약과 HLB에 관련된 내용들, 이 내용들은 제가 이따가 또 공개 방송에서 집중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FDA에서 승인이 거절돼서 5월달 급락대 이후에도 매주마다 제가 공개 방송에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갈 것이다라고 확신 드렸고 지금도 60일선 돌파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대처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매수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봉으로 봤을 때 정말 빨간 물결이 이렇게 삼거리를 쭉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상방 쭉 지켜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번엔 한국 BNC입니다. 비만 치료제 굉장히 요즘 핫한데 한국 BNC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그렇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펩토놀이 대장이고요. 그리고 펩토놀 기반으로 해서 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한국 BNC가 올라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한국 BNC와 인벤티지랩은 지금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공략하기 훨씬 더 쉽다. 그리고 공략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훨씬 더 유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인벤티지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로앱텍이라는 그런 회사에다가 지분을 투자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에 대한 독점 판권을 얻기로 했기 때문에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료제가 나왔을 때 아마 한국 BNC가 훨씬 더 매출이라든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일단 목표가는 뭐 11,000원 이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까지 또 다시 설명해 주셨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한국 BNC 흐름도 앞으로 또 기대가 되네요. 저 이제는 다음 주 전략 바로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다음 주에 갈 종목이 이제 바로 제2의 3,000당 제약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3,000당 제약이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논하는 건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삼천전자제약처럼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 바이넥스라는 회사가 원래 바이넥스라는 회사로 바뀌기 전에 회사 이름이 순천당제약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천당제약이죠. 자, 이 회사는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연내 통과가 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CDMO로 해서 연계해서 물량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큰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위탁 생산을 해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바로 생물보안법인데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은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생산을 못하게 되죠. 미국 물량을. 그렇게 되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 회사와 외국계 회사들 포함해서 몇 군데 회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량으로 봤을 때 분명히 바이넥스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 공략하시게 되면 이제 손절가는 16,500원, 목표가는 2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넥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간 종목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기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앞으로 잘 갈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방 이야기도 이어서 바로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드린 전문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알테오젠이 지금 350%까지 올라오는 동안 제가 아마 이 토요일 날 방송하면서 거의 매주 하루도 안 빼놓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설명드린 게 바로 HLB입니다. HLB 우리나라에서 이 리보세나립이 만약에 FDA 승인을 얻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항암제 미국 FDA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도 크고 그리고 시장 자체도 항암제 자체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동남아 시장까지 이 항암제를 갖다가 리보세나립과 그리고 물론 항세제약의 캄네닌 주막과 같이 같이 투여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쾌거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임상이 임상이 잘못되면은 급락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는 분도 계시다는데 이건 임상이 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이란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라든지 제약의 가장 리스크는 뭐냐면 임상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은 급락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는 이건 임상이 다 끝난 제품이고요. 그리고 FDA 승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FDA에서 만약에 승인 안 해주고 드롭을 시킬 것 같으면 재신청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을 했을 때 최근까지의 결과를 보았을 때 93%가 재승인에 통과가 돼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리보세나립도 당연히 통과가 확실시 된다. 그리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HLB가 상승하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주가의 그 진폭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MTN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재상 위원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왕의 기환이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HLB 그리고 알테오젠 등 잘 간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왕의 기한에 이어서 왕자의 기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음 주에는 왕자의 기한도 있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재상 위원 다음 주에도 꼭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